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시죠. 특히 어제부터는 광주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시민들의 걱정이 더 크실 줄 압니다. 현재 광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은 한가족 모녀 두 분인데요. 이분들의 치료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신종 코로나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대책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보건행정 책임자 두 분 모셨습니다. 광주시에서 이평영 복지건강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에서 안병옥 보건복지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신종 코로나 대책 추진하시느라 정말 한시도 쉴 틈이 없는 그런 분들인데요. 시민들에게 현재 상황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늦은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신종 코로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의료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광주시 의사회 양동호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국장님,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랬는데 광주에서 결국 어제부터 확진자 두 분이 나왔습니다. 이분들 현재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 저희 시에서는 신종 코로나가 시작할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안전, 청정한 광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연이어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되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은 모녀 관계입니다마는 16번째, 18번째로 이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태국을 가족 여행을 한 여행력을 갖고 있고요. 예, 엄마가 먼저 오한과 호흡계통 증상이 있어서 검사한 결과 예,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딸이 또 연이어서 양성을 판정을 받게 돼서 현재 전남대병원에 입원 가려 중입니다. 전남대병원에 계신다고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많이 아프거나 이런 상황입니까? 예, 지금 전대 의료진에 따르면은 이번 초기보다는 상태가 많이 양호해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자, 이 확진자 가족들하고 그동안에 접촉한 분들도 많고요. 또 이동하신 경로도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이 확진이 되고 바로 질병관리본부와 저희 광주시 각 구 보건소가 합동으로 지금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6명의 밀접 접촉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자가격리 조치를 하면서 각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시와 보건소, 방역 당국에서 이분들의 이동 경로나 방문했던 이런 장소에는 지금 방역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네. 안 국장님, 지금 확진자가 태국을 다녀오시면서 무안공항을 지금 이용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무안공항이 굉장히 관심 지역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방역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국이 마찬가지일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네. 위기 대응 단계 자체는 지금 경계이지만 심각 수준으로 거의 준하는 모든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인근 지역이 안타깝게 또 어제 광주광역시에서 발생을 했고 또 저희 도도 발생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306명인데 행정구역상 저희 도에서 차로 5분 10분 거리에 가까이 있는 담양, 장성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주된 병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 많은 환자들이 서로 애용을 많이 하는 그런 입장으로 파악이 되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요. 저희들 무안공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정부에서 우한에서 입국한 직항 입국자에 따른 전수조사에 해당되는 대상자 11명에 대해서는 현재 이상이 없이 격리 해제 기간까지 기간이 다 되어서 격리 해제까지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 무안공항을 통한 중국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 연휴 이후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고, 또 중국 취약 노선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다른 동남아 노선에서 들어오는 중국 이력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니터링을 같이 해오고 있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예, 예. 방역 활동 같은 것도 좀 치밀하게 하고 계십니까? 예, 방역에 대해서는 예. 무안공항과 협조해서 발열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 저녁에 그 동선 루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안군과 협조해서 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일단 우한에 다녀오신 분들이 11분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격리했다가 이미 기간이 끝나서 다 격리를 풀었다. 아무 이상이 없다. 예, 이런 매일 말씀이시군요. 모니터링을 한 이후에 매일 모니터링을 예, 하셨는데. 능동 감시 이후에 네. 이제 그 감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격리 해제를 시킨 거죠. 예. 그 날짜가 어제 그제 입장입니다. 어제 그제 다 해제가 네, 됐다. 다행이군요. 양 회장님, 네. 일단 광주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시민들이 이게 얼마나 퍼질까 이런 거 굉장히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지역사회 내 전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는 지역사회 전파가 없었습니다만 얼마 전 군산에 확진자 발생해요. 이번에 또 광주에서 2분이나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네.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분이 1차 감염인지 2차, 3차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감염원이 어느 정도 집중 격리가 되고 또 능동 감시가 되었는가 하는가 제일 지역사회 전파에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환자분이 19일 날 우리나라에 귀국한 이후로 25일 첫 번째 증상이 발현해가지고 지금 2월 3일 확진될 때까지 약 9일여 동안을 능동 감시나 격리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사실은 9일 동안은 별 대책 없이 무방비하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돌아다니신 건데 네. 이때 접촉한 분이 지금 300명이 넘는단 말이죠. 네. 좀 걱정스럽긴 한데 네. 이 국장님 네. 그동안에 이제 후배 이상 다녀오신 분들 그다음에 확진자하고 접촉한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능동 감시를 하고 있으신 거죠? 네, 우리가 1월 13일부터 23일까지 지금 감시 대상에 들어있는 우한공항을 통해서 우리 시에 입국한 우리 시민이 15명, 외국인이 4명 해서 예. 총 19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8명은 이미 그 기한이 끝나서 해제가 됐고 나머지 분들도 지금 뭐 건강 상태는 양호한 상태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제가 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혹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조치들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시설들은 지금 우리 지금 그 방역을 말씀하십니까? 예, 예. 지금 이제 공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구가 같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다중에 집합하는 예를 들면 송정역이나 우리 광천터미널이나 공항 등은 그 단체 기관에서 방역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엉점 전남 상황은 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후베이 성에서 그 직항으로 온 인원 11명은 예. 격리 해제까지 끝났고요. 예. 확진자와 접촉한 대상자 중에 이미 언론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그 16번 환자의 친정이 저희 나주시 소재가 되어서 네.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 3명에 대해서 자가 격리를 바로 조치를 했고 또 자가 격리 이후에 오늘 그 진단 검사까지 지금 시행 중에 있어서 걱정도 크고 또 앞으로 저희들의 그 우려도 큰 입장입니다. 네. 지금 일단 전남이나 광주시 전부 다 이 조사 대상들이 다 점검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인데 꼭 확인을 위해서 한번 질문
이거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한 다녀오신 분들 다 전수조사 대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중에 혹시 연락 안 닿는 분 없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명단을 즉시 각 보건소에 해당 보건소에 내려서 소집 파악이 다 돼서 소집 파악이 모니터링을 다 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남도 소집 파악이 다 된 거죠. 11분이면. 11분 완료가 완료해서 되신 격리 거고. 해제까지 다행입니다. 예, 예. 종료되었습니다. 자, 근데 중국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입국 금지 조치, 일단 뭐 후베이 이상 갔다 오신 외국인들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말라 지금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후베이성 한 곳입니까? 입국 금지 조치한 것이? 예, 현재 후베이성에 한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그 매일 영상회의를 지금 중앙정부하고 같이 시행 중에 있고 예. 또 전체적인 분위기는 후베이성 이외에 인접 지역의 다수 발생 지역이랄지 또 중앙정부에서도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현재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양 원장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이게 좀 그 출입 제한하는 걸 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집단 감염병은 선제적인 대응이 최선인데요. 일단 각 비근한 예로 미국에서도 지금 중국을 여행한 외국인에 대해서 2주 이내에 여행하는 데서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호주나 싱가포르에서는 중국인의 입국을 또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은 물론 후베이성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주변에 있는 광동성이나 저장성에도 7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하난성이나 후난성도 500명 이상이 발생하는 등 중국 전역에서 지금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는 중국이 아닌 태국, 즉 인접 국가인 동남아에서 와가지고 확진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중국발 모든 항공기의 국내 입국을 불허해야 된다고 지금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수십 배, 수백 배의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효과를 얻기가 힘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사실 시민들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뭐 우리의 학교를 보내야 되느냐, 학원을 보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고요. 방송국으로도 그런 연락이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자, 확진자하고 접촉한 분들, 그다음에 뭐 중국 같은 데 다녀오신 분들 2주 동안 자가격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조치들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잘 따라 주시나요? 거기 대상자들이 어떠십니까 지금? 네, 이제 정부에서는 지난 4일 자정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2주 이내에 다녀온 사람들 입국을 지금 금지하고 있고요. 우리 자국민들에 대해서는 입국 후에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한 후에 이렇게 이상이 없으면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 전에 사스나 메르스 이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은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이런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거에 잘 호응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전남 쪽 상황은 어떠십니까? 저희 잘 거의 진행되고 같은 있습니까? 입장이죠. 이제 최근 2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제는 이제 지금은 후베이성 입주자에 한해서 2주간 격리를 하고 네. 또 나머지는 그 확진자의 접촉자에 한해서 지금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고 기준에 준해서 그 특별한 다른 의견 없이 대상자는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협조해 주시고.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어차피 이 광주에서 2명 확진자가 나왔고 또 그분들이 한 9일 동안 약간 무방비하게 지금 많은 분들을 접촉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걱정을 떨구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어떤가요? 만약에 추가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들을 치료할 격리병실 이런 거 잘 준비가 돼 있습니까? 뭐 당연히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만은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국가 지정 병상을 지금 전대와 조대에 12병상을 확보하고 있고요. 실은 오늘 2명의 우리 확진자가 있었던 병원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와 같은 병실 3층에 있던 사람 25명은 그 병실을
나머지 환자들을 전부 다 격리시키고 1인 병실로 해서 지금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온 상태가 양호한 환자들 31명을 우리 지금 소방공무원 연수원에 각 1인 1실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지금 의료진도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연수원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케어에는 여러 가지 좀 애로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시와 구 질병관리본부 여러 유관기관과 함께 이분들 그 병원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광주시나 또 전라남도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하나 걱정 중에 하나가 이제 곧 대학이 개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 사실은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오늘 그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대학들의 개강을 연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공고를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황주 씨는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네, 우리 시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 2,500여 명이 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은 발빠르게 우리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내 그 소재 대학 11개 대학 관계자들을 같이 대책 회의를 한 바가 있고요. 방학이나 춘절을 맞아서 중국에 나가 있는 학생들의 귀국을 좀 늦추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 들어와 있는 귀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은 자가 격리나 이런 걸 통해서 14일 동안 그 규칙을 본 뒤에 해제를 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급 학교에서는 졸업식이나 입학식들을 취소하고 있고, 또 각종 행사나 축제 등은 전면 취소하는 등 다중이 모이는 행사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는 어떤 대책 갖고 계십니까? 저희 도도 중국 유학생이 지금 470명 정도 네. 내정이 되어 있고, 또 그 중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시기가 2월 중에 거의 지금 국한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 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대학의 처장들하고 긴급 회의를 수일 전에 지금 만료를 하였고, 방금 전반적인 대책은 광주시에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하지만 저희들도 그 대학별로 예를 들면은 기숙사 한 층을 별도의 공간으로 운용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랄지, 기숙사의 여건이 좀 미비한 데 대해서는 인근의 지자체 협조를 받거나 또 다른 협조를 받은 수련원 같은 시설을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해당되는 전체 중국 유학생을 이렇게 14일간 격리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자체적으로 지금 전부 수립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확진자가 한 9일 동안 좀 무방비하게 돌아다니고 하셔서 여러분들 접촉하고 하셔서 좀 걱정스러운 데뭐 있긴 합니다만, 오늘 광주시와 전라남도 얘기 들어보면 행정이 그래도 잘 파악하고 잘 대처하고 계셔서 시민들이 좀 행정을 믿고 좀 잘 상황을 차분하게 그렇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지금 양동호 회장님하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사스도 겪었고 메르스도 겪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네, 지금 작년 12월부터 중국 전역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폐렴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된 정보들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감염 원이랄지 감염 경로, 그리고 잠복기 등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이나 사람에게 전파되는 바이러스인데요. 그중에서 사람에게 전파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6종류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4종류는 감기 등의 가벼운 증상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나머지 2종류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또 하나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이번에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종류가 이제 7가지로 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광학顕微鏡으로 봤을 때 둥그런 원형 주변에 방사형 모양의 둘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라틴어로 왕관을 뜻하는 코로나라고 명명이 돼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다고 하고요. 대개 평상시에는 병원체가 약하고 또 사망률도 낮은 바이러스인데, 이게 특징이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 그리고 또
변종이 아주 쉽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생 원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우한 시장의 박쥐에서 유래했다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에서 유래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전자 염기 서열이 약 89.1%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쥐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증상으로는 거의 대부분에서 폐렴으로 이완이 된다고 하고 98%에서 뭐 발열이랄지 오한 그리고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메르스의 경우에 상당히 치사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30-40% 네. 이렇게 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네, 무서운 상황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대부분 사망자는 중국 내에서 발생했는데요. 대개 치사율을 보면은 대개 2.2%, 전문가들은 이제 3% 이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2002년에 유행했던 사스는 치사율이 9.6%였고요. 그리고 2015년에 유행했던 메르스는 치사율이 34.5%였습니다. 그래서 사스나 메르스보다 치사율은 낮지만 이게 치사율이 낮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게 이 바이러스가 전염 과정에서 또 어떤 변이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참고로 전염력을 보면은 전염성은 메르스보다는 좀 강하고 사스보다는 좀 약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한 명에 감염된 사람이 몇 명에게 이렇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재생산 지수를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4에서 2.5 정도 되고요. 참고로 메르스는 1 그리고 사스 바이러스는 5 정도로서 전파력은 사스보다는 좀 약하고 메르스보다는 좀 강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보다 치사율은 굉장히 낮은데 한 3% 이하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전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초기에 이 무증상 감염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어요. 무증상 감염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게 뭐 독일이나 일본 이런 데서 이미 무증상 감염자가 나와가지고 좀 걱정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감염에 대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무증상 감염, 잠복기 감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감염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각각의 차이들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감염이 되게 되면 잠복기를 거치게 됩니다. 대개 2 내지 3일에서 2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그 뒤에 증식기가 되면 바이러스가 이제 갑작스럽게 개체수를 늘리고 증식을 하면서 숙주,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때 대개 발열이랄지 기침,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그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을 통해서 굉장히 전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발표하기로는 이 잠복기에도 감염성이 있다고 하지만 잠복기에는 되게 저희들 의학계에서 보기에는 거의 감염성은 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증상 감염은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증식을 할 때 우리 면역 체계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싸움에서 져가지고 폐렴 증상, 오한이나 발열이나 굉장히 심한 증상을 나타내지만 어떤 사람은 또 면역 체계가 싸워서 이겨가지고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있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바이러스는 있지만 증상은 없어서 본인은 모르게 되고 이럴 때는 대개는 감염력이 굉장히 드물다고 저희들이 의학계에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증상 감염이 있을 때는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전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역 단계는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좀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게 그 백신이나 치료약이 아직 없다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들려오는 다행스러운 소식 하나는 두 번째 확진자가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을 하셨단 말이죠. 굉장히 뭐 긍정적인 소식인데 지금 병원에서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나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바이러스 질환의 치료제는 아직 우리 인간이 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변이가 적기 때문에 백신을 지금 저희들이 개발해가지고 쓰고 있지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변이가 빠르고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개발하거나 치료제를 개발하기 힘든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재 치료로는 그래서 항바이러스 제제를 씁니다. 그렇게 하면은 되게 바이러스 역할을 떨어뜨리고 증상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항바이러스 제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치료로는 혹시 혼합 감염,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항생제 감염이 돼 있으면 항생제를 쓰고, 그리고 열이 있으면 해열제를 쓴다, 이렇게 대증요법으로 또 치료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홍콩대에서 홍콩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우한 폐렴 환자에게서 바이러스를 추출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동물 실험을 거쳐서 임상적으로 적용하려면 1년 이상 기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또 호주하고 이탈리아에서도 감염자에서 바이러스를 추출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이러스 분리 배양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백신 개발의 첫 단계일 뿐이 여전히 아직 갈 길이 멀고, 이번 유행 감염병에는 아직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나오려면 빨라도 한 1년쯤은 걸릴 거다 네, 이 얘기신데, 네, 그러나 다행히 지금 치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초기에 이렇게 발견이 되면 쉽게 그렇습니다. 치료할 수는 있는 그런 네.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 지금까지 치사율로 보면은 사스나 메르스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요. 네. 참고로 인플루엔자, 저희들 독감에 걸렸을 때 치사율은 1%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되게 저희들이 3% 미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독감의 약 3배 정도 치사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감의 한 3배 정도. 네. 그러나 뭐 초기에 진단만 잘 되면 네. 얼마든지 우리나라 의학으로는 치료가 가능한 그런 그렇습니다. 질병이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뭐 시청자들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물론 많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예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인 예방법 좀 자세히 말씀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비말 감염입니다. 네. 그래서 비말 감염이 뭐냐면 감염된 사람의 기침을 하거나 또는 콧물 이런 물방울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로인데요. 그래서 예방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게 손 씻기가 되겠습니다. 대개는 밀접 접촉자 같이 밀접 접촉자는 감염원과 1 내지 2m에서 거리에서 약 1시간 이상 있는 사람을 밀접 접촉자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감염되는 것보다는 감염된 사람이 어떤 사물이랄지 물체에 기침을 해서 나오는 거의 묻어있던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이 손으로 묻어서 이게 피부로는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 코, 입 등의 점막을 통해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손 씻기는 대개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으면은 대개 바이러스가 사멸한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마스크 착용이 되겠습니다. 마스크는 저희들이 한국형 표준 KF 코리아 필터라고 해가지고요. KF 80 정도를 쓰면 일반인 쓰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 마스크가 KF 80 또는 90, 95, 100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더 낮은 밀도의 물체를 걸러내는 것이 되는데요. 무조건 숫자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더 높은 밀도의 수치의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좀 쓰다 보면 호흡이 곤란해가지고 또 벗다 쓰다 하다 보면 오히려 감염원이 될 수 있고요. KF80이면 참고로 0.6 마이크로미터, 1 마이크로미터가 100분의 1미터, 100만 분의 1미터거든요. 그래서 0.6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80% 정도 걸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되는 환자하고 자주 접촉하는 직업에 있거나 또는 의사들에게는 KF94, 그러니까 0.4 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94% 정도 막아주는 마스크를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도 중요하지만 마스크 쓰는 요령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쓰는 요령이요? 네, 예. 마스크를 쓰고 나서 벗을 때 앞뒷면을 그냥 이렇게 손으로 대고 벗으면 그 마스크 앞면에 묻어있던 감염원, 바이러스가 또 점막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벗을 때는 반드시 귀 양옆에 있는 끈을 잡고 이렇게 벗고,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를 다시 쓰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오히려 안 쓰는 것보다는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묻어있던 바이러스나 어떤 감염원이 다시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기침 예절이 되겠습니다. 기침은 대개 뭐 손으로 가리고 한달지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소매로 코나 입을 동시에 막고 기침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소매로 했을 때 제일 타인에게 감염되는 정도가 적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뭐 주변 환경 소독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집단 감염병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한 곳에는 가지 않아야 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기침하고 있는 사람이랄지 감기 증상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 기자님께서 지금 마스크 얘기해 주시면서 네. 일회용인 경우에는 2번 쓰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도 약간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게 네. 마스크 이거 하루만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일주일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회용 마스크는 한 번 쓰기 때문에 일회용이라고 이제 말이 일회용은 붙은 거고요. 그렇고. 그렇죠. 예. 일반 면 마스크를 다시 쓴다고 하면은 당연히 소독을 하고 세척을 해서 다시 써야 될 것 같고요. 소독하고 세척을 해서. 예. 그렇다면 뭐 일반 마스크를 가정에서는 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마스크를 뭐 대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나오면 되게 48시간 이내에 사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히트에 약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뭐 가벼운 뜨거운 물에 삶은달지 하더라도 금방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시 또 쓴다면 모르지만 일회용 마스크를 다시 쓰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일회용 마스크는 다시 쓰면 안 되고 네. 일회용이 아닌 일반 쓰는 마스크는 그래도 하루 쓰고 그것도 난 뒤에 네, 그렇습니다. 이거 삶아야 한다. 예, 그래가지고 뜨거운 다시 물에 써야 삶아야 한다. 네, 네. 결국은 그 다시 여러 번 쓰는 건 별로 좋지 그렇습니다. 않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공기 중에 노출되어 가지고 쓴 것을 다시 쓰게 된다면 네. 어차피 마스크를 쓴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치료와 예방에 대한 그 양 원장님 말씀 잘 시청을 들으셨을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SNS에 지금 가짜 뉴스가 상당히 퍼져서 시민들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은 지금 어떤 대처를 하시는지, 어떤 내용의 SNS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확인되지 않는 그 내용들이 SNS를 통해서 아주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의 경우는 지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아마 극성을 부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 확진자의 행동 동선이랄지, 그 여행이랄지 또 뭐 관내 어디 지역을 갔다든지 이 무분별한 이런 그 가짜 뉴스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어서 여러 시민들이 오히려 이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그 괴담이나 가짜뉴스 작성자 또 이것을 무책임하게 퍼나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산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수사를 통해서 엄단할 그럴 계획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런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부나 시에서 발표한 그런 근거 있는 자료를 믿고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확진자가 이동 동선 같은 걸 지금 조사하고 있고 정부가 그렇습니다. 뭐 광주시나 질병관리본부 같은 데 조사를 하고 있고 네네. 결과가 나오면 지금 다 공개하고 있는 거죠. 네, 매일 지금 오전과 오후에 질병관리본부하고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을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런 시민들의 좀 조급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원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짜 뉴스를 무분별하게 뭐 유포한다든지 퍼나른다든지 SNS상에서 이런 것들은 절대 금해서 정말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그런 마음을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라남도 경우는 아직 확진자가 없는데 그래도 가짜 뉴스 같은 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방금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그 개인정보에 위배되는 네. 잘못된 입장의 사항도 있어서는 안 되겠고, 가짜 뉴스는 뭐 저희 지역에서도 뭐 선별진료소랄지 아니면은 증상이 발현되어서 일부 병원에 가는 사항들을 확진자로 유포하고 하는 사항들이 생각보다 꽤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항들은 아무래도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그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고 아마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하는 그런 그 행동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 사회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또 해당되는 당사자한테 또 보이지 않는 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그런 상황이 발견 시에는 저희들도 경찰과 협조해서 강력히 수사 의뢰하고 엄중 대처할 입장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확진자하고 접촉했던 306명,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능동 감시라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번 확진자도 사실은 이제 태국 다녀오셔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비슷한 증상이 있고 제 스스로 뭐 좀 이게 혹시 신종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아마 초기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을 다녀온 사람, 또 아니면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로 인한 예를 들면 호흡기 개통이나 감기 발열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왔다면 지금은 이제 최근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외 지역에서도 그런 여행력을 가진 사람이 발열이나 똑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도 똑같은 그런 검사를 한다든지 관리를 통해서 지금 이걸 잡아나가고 있고요. 이제 그런 만약 상황이 있다면 증상을 보인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우리 가까운 관할 보건소를 들려서 충분히 그 선별을 받고요. 또 의료기관을 찾을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진에게 여행력을 상세하게 이렇게 밝히는 등 이런 조건, 기본적인 내용만 지켜준다면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료기관 가기 전에 1339 질병관리본부에 먼저 전화를 하라 이런 안내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다 연락을 하면 어떤 조치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일단 그 스스로 의심된 경우에는 예. 최근에 이제 그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중국에 다녀온 이력이 있는 분에 한해서 또 중국 다녀온 이력을 전제로 한 사람들에 한해서 했지만 지금은 중국에 다녀온 여행력 여부에 관계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1339나 보건소에 안내를 하면은 일단 병원에 가지 말고 해당되는 지역에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별진료소가 55군데가 지금 저 의료기관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각 보건소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선별기관에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선별기관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의료진과 또 상담을 통해서 규정에서 정하는 그 레벨 D라는 복장을 하고 감염이 되지 않는 시스템 하에서 검진을 받고 거기에서 바로 또 역학조사관과 연결을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검체 채취가 필요한 의심 환자로 구분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거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바로 의심 환자로 판단이 되면은 이제 그 검체 채취 또는 그 진단 검사 대상으로 판단되어서 바로 국가 지정 병상으로 이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절차를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검사는요. 지금 그 위험 지역을 갔거나 또는 확진자를 만났으면 누구나 2주간은 이제 관찰이 필요한데요. 2주간 관찰해 가지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자가격리에서 해제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검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2단계에 걸쳐서 검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유전자 증폭 검사를 했는데 지금 1월 3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시약이 개발돼 가지고요. 리얼타임 그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라 해가지고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가 지금 자체 시약 개발이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 지금 18개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분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간 이내에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아마 2월 7일부터는 각 의료기관에도 민간 의료기관에도 좀 보급이 된다고 하니까요. 더욱더 진단이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이 원하면은 민간병원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죠. 민간병원에도 그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다 전달이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아니요, 전달은 안 돼 있는데 2월 7일부터 2월 7일부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6시간, 예. 6시간만 만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네, 네. 그렇군요.
양 원장님, 네. 이제 방금 이제 우리 양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조치가 다 된 것 같긴 한데 네. 그 중국 이외 다른 지역을 다녀온 분들도 이런 검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미 이제 조치가 됐긴 했는데 좀 짚고 가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확진 환자로 나와 있는 16번째 환자, 네. 이분이 지금 9일 동안 이렇게 많은 접촉자를 내게 된 이유에는 맨 처음에 초기에 네. 이분이 이제 시조 코로나로 그 검사가 안 돼 버렸단 말이죠. 네.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분이 이제 15일부터 17일까지 태국 동남아를 좀 다녀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 고열이 있었지만 아마 질병관리본부 그 지침에 중국 후베이성이나 그 지역으로 국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을 다녀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적응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 때문에 아마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다. 그렇다 지금 다른 지역에 다녀오신 분도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검사 대상이 된다. 지금 국장 그렇게 아까 이제 설명하신 2월 7일부터 체제가 바뀌어지는데 2월 7일부터 아직은 아니고 예, 나흘 남았네요. 아 이틀 남았군요. 그렇죠. 이틀. 이제 굳이 본인이 그런 이상 증세가 있을 때 궁금한 분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가에서 정한 일정 기관,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음성 양성을 판단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 해당되는 역학조사관이 오케이 했을 때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해당되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민간 병원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되 이제 일정 금액에 그 유료로는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유료로 그 알려줄 차이는 수가 있다. 있고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졌죠. 지금 사실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순히 중국 후베이성 문제만이 아니라 거기서 이미 번지고 나가서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병하고 있는데 뭔가 좀 더 철저한 그런 조사, 검사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근데 양 원장님 이게 음성이었다 양성으로 바뀌기도 한다는데 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네, 겁니까? 이제 그 음성이었다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는요. 양성을 음성으로 초기에 판단한 것을 위음성이라고 합니다. 음성이 아닌데 음성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근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증폭 검사는 첫째 이제 가검을 채취를 상기도와 하기도에서 하는데요. 하기도에서 하는 것은 기관지 아래쪽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기침을 시켜가지고 가래 등에서 가검을 받아서 바이러스를 검사하고요. 상기도는 입에 서랍자로 이렇게 누른 다음에 혀를 누르고 저 뒤쪽에 있는 인두 후벽에 가검을 채취하고 또 하나 가지 방법은 코를 통해서 들어가지고 인두부에서 이렇게 바이러스를 채취하는 두 가지 상기도 채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채취 방법이 잘못돼 가지고 바이러스가 검출 안 되었거나 또 처음에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충분히 검사 결과에 나올 정도 역할을 가지지 못하려 했다가 그 이후에 점점점 증식하면서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이렇게 나중에 양성으로 오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음성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침이랄지 뭐 가래 등의 감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증상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2주간 잠복기가 끝나는 기간까지 격리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아까 2월 7일부터 예, 민간 병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데 예, 그렇다면 지역 주민은 누구나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는가요? 자기가 희망하면? 본인이 원할 경우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증상 발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또 그러면 경우가 검사를 있겠죠. 하고 나면 6시간 뒤면 예. 결과를 알 수 있고 그렇죠. 이제 바뀌어져 비용은 가지고.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런가요? 네, 지금 현재 뭐 정확한 방침은 안 내려왔지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요. 예. 그 검사를 모든 사람이 하게 되면은 사실 검체가 그렇겠죠. 부족하지 뭐,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2월 7일부터 이제 민간 의료기관에 뭐 보급될 예정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보급될지도 아직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위험 지역, 중국이랄지 그 위험 지역에 갔다 온 환자 중에서 또 확진자를 만난 접촉자, 그 중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증상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검사하는 게 아니라 2주간 격리해서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증상이 없으면 제외가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원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6월 7일부터는 진단할 수 있는 시약이나 이런 기구들이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는 모양인데
무안공항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쪽에는 각 항구로 들어오는 입국자들도 사실 또 꽤 많지 않습니까? 예. 어쩌면 이분들은 공항보다 조금 더 통제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또 목포, 여수, 광양, 완도, 진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항구로 들어오는 그 시스템을 우리 해양수산국하고 또 해당되는 그 여수, 검역소 등과 협조해가지고 처음부터 지금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객선은 직접 들어오는 여객선은 없는 입장이었고 네. 중국에서 들어오는 화물선에 대해서 중국인 선원과 한국인 선원에 대한 그 지침을 가지고 중국인 선원은 하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름대로의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우려가 되었던 부분은 제주에서 방금 말씀드린 4개, 5개 항구에 매일 지금 그 국내선 여객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국내선의 최근 수일간의 정황을 보면은 전체 합쳐서 저희들 4개 내지 5개 항에 들어온 중국인이 한 10명 정도 내외로 우선 파악이 돼가지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검역소 협조를 받아가지고 들어올 때의 발열 체크 등은 기본이지만은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보면은 들으면 일본 앞바다에 지금 크루즈선이 거기 확진자가 있어서 못 내리고 지금 2주 동안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한국 분들은 뭐 한 10분 계신다는데 다행히 확진자는 없다고 하고요. 혹시 지금 여수나 이쪽에 뭐 가까운 시일 내에 크루즈선이 들어오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그럼 미리 다 대비를 하고 해야죠. 크루즈는 뭐 항공기하고 거의 준하는 네. 그런 검열과 검역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쪽으로 여객선이 들어올 가능성은 예, 없군요. 예, 뭐 예. 화물선 이런 것만 좀 준비하면 될 것 같고. 기존 노선의 그 공항 노선도 지금 취소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글쎄요. 예.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여러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신종 코로나 발병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도 이제 가장 걱정인 게 중국이고 그중에 후베이성이고 이런데 일반 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에서 중국 출입국 조회가 혹시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저희들 그 병원에 전부있는 컴퓨터에 심사평가원과 이 조인하는 DUR이라는 시스템이 지금 깔아져 있습니다. 네. 드럭 유틸라이제이션 리액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약물의 상호 반응, 다른 병원에서 어떤 약물을 썼는데 이 약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이 약은 임신부랄지 소아에 써서는 안 되는 또 금기 약물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심평원에서 알려주는 자동 DUR 시스템이 깔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심평에서 ITS 시스템을 또 보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 회원들에게 좀 깔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저희 회원들이 지금 99% 전체적으로 지금 깔아져 있는 상태고요. ITS 시스템은 인터내셔널 트래블러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 가지고 여행 경력이 거기에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접수할 때 어떤 그 위험 지역에서 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접수 당시에 그 방문한 환자 중에서 발열이랄지 이런 걸 주소로 왔을 때는 바로 격리 조치하고 마스크를 씌워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또는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양 기자님, 쉽지 않은 질문일 것 같은데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위험이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절하게 네. 통제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직 소멸 시기를 예측하기는 좀 힘든 상태인데요. 전염병 확산 모형인 SIR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3월 초에 피크를 보였다가 5월 초 정도면 소멸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각국의 질병관리본부 신속한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사스 경우에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9개월간 발병을 했었고요. 그리고 메르스는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역시 쉽지 않은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사스나 메르스 때에 비해서 지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대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번의 집단 전염병을 겪으면서 정부가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잘 돼 있고 그때보다는 훨씬 체계적으로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 의식도 훨씬 높아져서 마스크 착용이랄지 손 씻기, 개인 위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민들도 조심하고 있고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도 대개 거의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고 계시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이랄지 지금 현재는 후베이성만 지금 입국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경제적인 문제랄지 외교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국가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중국이 또 우리나라하고 제일 큰 교역국이고요. 그러나 이런 집단 감염병이 발병했을 때는 굉장히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벌써 우리 지역만 해도 지금 태국에서부터 온 환자가 발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부에서 이런 검역에 대한 것을 좀 강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토론 끝나가는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양 국장님들께 마지막 한 가지씩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들이 휴업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많은 행사들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시민들에게 짤막하게 한 1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고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네, 광주에 확진 환자가 2명이 발생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급 학교 행사나 입학 졸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짜 뉴스나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서로 시민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뭉쳐서 이런 난국을 함께 헤쳐나간다는 그 광주 시민 정신을 발휘한다면 이 또한 저희들이 무난하게 넘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국장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은 또 취약계층에 해당되어는 더 취약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마스크나 손 씻기 등에 따른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저희들이 그 시민 의식이나 그 의식 자체를 더 제고해서 가짜 뉴스를 비롯한 이런 전체적인 그 뜻과 힘을 모아서 이렇게 힘든 난관을 잘 극복하기를 기원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저 19명으로 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시민들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두 번째 확진자가 퇴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황을 잘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확산 이런 것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전해드린 예방대책 잘 지키시면서 변해가는 상황 차분하게 그렇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은 이런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